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대전의 어느 한 병원 신경과 진료실. 아내는 치매 초기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숨기고 딸은 그 진단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 박미숙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경도인 지장애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매. 나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했습니다. 가스불 끄는 걸 잊었고 손주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력에 같은 약속을 3번이나 적어 놓은 걸 보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지? 4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면 남편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나는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분간 숨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검진 받고 왔어.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대. 건강하다고.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요즘 당신 깜빡거리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알아챘던 겁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내가 치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나를 돌보느라 자기 삶을 포기할 겁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행복한 노후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약은 몰래 먹어야겠다. 병원 다니는 것도 숨겨야겠다. 최대한 정상적으로 행동해야겠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밥상을 차리다가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끄러웠나 봐.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먹었습니다. 병원 진료는 남편이 등산 가는 날로 잡았습니다. 메모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가스불 확인 문단속, 약 먹기, 손주 생일. 모든 걸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깜빡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즘 메모 많이 하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실수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교회도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무서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요즘 안 나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나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웃으며 남편에게 차를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진행될 겁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최대한 늦어지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행복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길. 그게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딸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내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말해.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엄마 치매 소식까지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언제 갔어? 딸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검진 받았다고 했잖아. 딸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나는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 누구?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숙이.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여보, 정숙이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아, 미안. 영자 만나러 가는 거였어. 나는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십니까?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자 만나고 왔어?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2주 후 딸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랑 얘기 좀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엄마 이게 뭐야?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신경과 다니고 있더라. 왜 숨겼어?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 봤어, 엄마. 경도인 지장애라고 나와 있더라. 딸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 딸이잖아. 딸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 지금이 언제인데?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야 너는 바쁘잖아.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엄마 일까지 신경 쓰면 힘들잖아.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 딸이야.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이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과 나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나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아빠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잖아. 딸이 말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내가 물었습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하고 간병인도 생각해야 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엄마 치매는 점점 진행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충격 주자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아?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강한 분이야. 감당할 수 있어. 아니야. 아빠는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 이제 좀 쉬게 해주고 싶어. 나는 울먹였습니다. 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당연히 알아야 해. 은지야 제발. 나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빠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딸은 한참을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빨리 말해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늦게 말하겠다고. 남편이 행복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봐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장 보러 갔는데 왜 빈손이야?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 필요한 게 없더라고.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 말이 맞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여보, 나 치매야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 말이 남편 가슴에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남편을 못 알아볼 날이 올 겁니다. 밥을 못 먹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이 보면 얼마나 슬플까요? 왜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안 먹어.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부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일까요? 아니면 딸 말처럼 지금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남편이 웃는 얼굴로 잠들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 박미숙의 시선이었습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마음, 보호하려는 사랑. 하지만 같은 순간을 이제 딸 은지의 눈으로 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한 달 전부터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은 잘 지내? 하루에 3번씩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엄마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보니 일주일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메모지가 가득했습니다. 가스 불 확인, 문 잠그기, 약 먹기. 전부 엄마 글씨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메모가 많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거려서.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은데? 왜?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좀 이상해 보여서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내서 같이 가보자. 하지만 엄마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죠? 다음 주 나는 엄마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신경과 진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신경과에.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수증을 더 찾아봤습니다. 총 4번 다녀왔더군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환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엄마 동의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니? 왜요, 엄마?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 있니? 엄마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네, 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 밥 해줄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엄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엄마를 관찰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응? 아, 그냥 힘이 없나 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나는 엄마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 설거지 같이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랍에서 봤어요. 신경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 무슨 진단 받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입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나?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은지야, 너는 바쁘잖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나 딸이에요, 엄마.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아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내가 다그쳤습니다. 아빠가 알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해요. 준비해야죠. 준비? 무슨 준비? 엄마가 물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진행돼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해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약 먹고 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간병 계획도 세워야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간병?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하고 재정 계획도 세워야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요양원 안 가. 엄마, 그건 나중 얘기고. 내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가 막았습니다. 난 요양원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엄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둘 뭐하니? 엄마와 나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도 알아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 진행 속도.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불안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50%라고 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치매 초기래. 뭐? 남편이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진단 받으셨는데 우리한테 숨기셨어. 내가 설명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아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몰라. 엄마가 말 안 했대.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말씀드려야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엄마가 반대하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무슨 일? 내가 물었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요양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 받으셨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가 요양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시설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리스트 비용 입소 조건. 현실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우리 형편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아빠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아빠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엄마가 물었습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하고 간병인도 생각해야 하고 재정 계획도 세워야죠. 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난 요양원 안 가. 그리고 간병인도 필요 없어. 나 아직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달라져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빠한테 충격 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충격? 엄마, 지금 숨기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나중에 알면 더 큰 충격 받아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야, 너는 몰라.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가족은 함께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 이제 좀 쉬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숨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준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엄마가 간청했습니다. 얼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한 달만. 내가 직접 말할게. 엄마가 약속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말하기로. 아빠를 따로 만났습니다. 엄마 몰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빠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경도 인지장애요. 한 달 전에 진단 받으셨는데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내가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충격 받으실까봐. 내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말하는 거냐?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비해야죠.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아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엄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치매일 줄은.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해요. 요양 계획도 세우고 재정도 정리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요양? 너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아빠가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내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안 돼.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집에서 내가 돌볼 거야. 아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나중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할 거야.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이가 벌써 70이에요. 엄마 돌보다가 아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빠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간병인은 쓰세요. 낮에라도. 내가 제안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게.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도 힘든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지키려 하고 아빠는 엄마를 지키려 합니다. 둘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그게 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뭐라셔?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반대하시더라. 본인이 돌보겠대.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간병인이라도 쓰시게 해야죠. 우리가 비용 부담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나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 사람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고 다른 사람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아내의 선택이 옳다. 상처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둘째, 딸의 선택이 옳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셋째, 둘 다 이해된다.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